네, 안녕하세요.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. 네,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했던 부모 특강 0.1%라는 강의를 봤습니다. 그 중에서 이 메타인지 키우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봤는데요. 리사손 교수가 이 메타인지만 20년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도 썼는데 제가 이 강연을 이분이 하신다는 걸 알기 전에 훨씬 전에 읽었었어요. 이 강연을 들으니까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.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강의가 30분씩 5강이에요. 그러니까 150분이나 되는 강의를 아주 짧게 중요한 부분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강은요. 메타인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게 그 제목이었어요. 그래서 메타인지가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인지다. 내가 잘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알고 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죠. 그러면 그 메타인지를 부모님이 키워주고 싶어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방법이 있느냐?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. 아이가 직접 뭔가를 해봐야 메타인지가 키워진다는 거죠.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다려줘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2강에서 좀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나오죠. 2강의 주제는 실수하는 아이로 키워라입니다.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죠. 그 실수하는 것으로 이제 오답을 기억할까봐, 고착화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엄마, 해피를 영어로 어떻게 써요? 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2가지예요. 첫 번째는 HAPPY야. P 2개야. 기억해? 라고 바로 정답을 알려주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게 알려주는 거죠. 2번째는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? 네가 한번 생각해봐. HAPY 라고 아이가 했을 때 또 고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더 누르는 거죠. 그러면 아이가 엄마 뭔가 근데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메타인지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. 내가 실수했던 것 더하기 고쳐진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실수를 해야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아이의 메타인지는 어른의 메타인지보다 속도가 더 느려요. 그래서 실수하는 것도 기다려줘야 되고요. 자기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강은 제목이 뭐냐면 천재가 좋을까요? 라는 제목입니다. 학창 시절에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? 아, 나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. 이번 시험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. 노력을 자꾸 숨기고 싶어 하고 노력을 했다가 안 되는 거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말을 해줘요. 똑같은 난이도의 글을 학생들한테 2개를 줘요. 근데 하나는 읽기 쉽게 되어 있고요. 하나는 뭐 배열이라든가 이게 좀 읽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. 똑같은 난이도의 글을 주고 이해도를 측정을 하고 나서 2가지 질문을 추가로 해요. 하나는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. 2번째는 지능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. 지능은 타고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노력을 믿지 않는 집단은요. 똑같은 난이도의 글이었는데 읽기 쉬운 글에 있어서만 자신감을 보였어요. 근데 노력을 믿는 집단, 둘 다 나 잘 이해했다 라고 둘 다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겁니다. 사실 둘 다 난이도가 같으니까 둘 다 자신감을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똑같았어요. 왜냐면 똑같은 난이도의 글이니까. 결과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지 않아요? 괜찮지 않아요? 라고 할 수 있지만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. 왜냐면 이 지능을 믿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좀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포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.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리사손 교수는 강조하고 있고요. 어떤 거든 다 잘할 수 있는 인생 천재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노력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너 천재야, 머리 좋은 것 같아 이런 말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노력이 중요하다,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,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좀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4번째 강의는요. 불편한 학습이 필요하다예요. 제가 그 전에 상위권 가는 비법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. 이 단어 외우기를 할 때 이 단어가
다 온전히 나와 있는 거랑 중간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았냐? 띄엄띄엄 나온 게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불편하게 학습을 해서 자꾸 떠올려보는 기억을 해야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요. 가장 불편한 것은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보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. 너 이거 끝나고 친구한테 설명을 할 거야 라는 말만 해도 훨씬 더 효과가 좋았대요. 왜냐면 내가 설명할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. 불편한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공인 학습이다 라는 겁니다. 이 마지막 5강에서는요, 부모의 메타인지를 키워라 라예요.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아이가 메타인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지는 부모님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이제 아이가 내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돼. 빨리 끝날 것 같아. 이런 것들을 알면서 컨트롤을 해나간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공부를 하는 거랑 15분씩 4번 공부를 하는 거랑 이 벼락치기와 분산학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. 분산학습이 훨씬 더 불편한 공부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전날 공부했던 거 다음날 공부하려면 잊어버리니까요. 근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조차도 다 벼락치기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분산학습의 효과를 알고 좀 분산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부모님이 메타인지를 키우려고 하는, 그런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도 내가 뭔가 도전하고 용기 있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.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, 알고 싶다 하시면 이 리사선 교수의 책이나 이 강연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건강 유의하시고요.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. 안녕히 계세요.